네, 안녕하세요. 홈트리오의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월간 홈트리오 8월의 세 번째 48평 아침을 깨우는 햇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개요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1층 61.60제곱미터, 2층도 61.60제곱미터, 다락 35.49제곱미터인데 이게 다 합쳐서 드리는 면적이고요. 실제로 인허가 때는 다락 면적들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면적이라고 불리는 부가적인 면적들은 빠져 있겠죠. 그래서 인허가 면적과는 좀 다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상 총 건축비는 3억 4천만 원대고요. 집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 외관 화벽돌로 전체로 감싸진 모습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지붕의 형태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지붕의 형태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모습들이 실제로 보게 됐을 때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이 환경적 요건을 빼고 항상 이 주택만을 보게 되면 갑론을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환경적인 요건에서 이 주택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환경적인 요건에서는 밸런스가 맞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맨 위층, 이제 상부층에 다락이 있기 때문에 상부층에서 쓰시려면은 한쪽은 높고 한쪽은 확실히 낮아져야지 면적 계산에서 유리합니다. 중심이 높아져 버리면 이 양쪽을 쓸 수 없게 돼버리지만, 한쪽이 고각의 형태고 한쪽이 슬로프로 가지게 된다면 한쪽의 면을 온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계단을 타고 들어와서 쓸 수 있는 활동 면적과 활용 면적에서는 압도적으로 이 다락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쓸 수 없는 공간들이 커져 있게 되지만, 이쪽은 장으로 채워야 될 곳이에요. 원래 사람도 부피가 있기 때문에 면적으로 봤고 평면으로 봤을 때는 그 면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부피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면적을 쓸 수가 없어요. 활용 면적, 활동 면적,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다락에서 들어갔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가, 방과 다릅니다. 다락은. 그래서 실용적인 지붕의 형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장을 투톤으로 파벽돌로 한 것들 실제로 보게 되잖아요. 되게 귀여워요. 주택도 이 사각형 형태라서 어떻게 보면 너무 반듯하고 재미도 없어 보일 것 같지만, 재료의 어떤 색깔 분리를 줌으로써 내가 이 주택을 멀리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함으로 지역의 랜드마크 될 수 있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의 평면도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집 독특하죠?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우측에서 이렇게 돌아가서 들어가서 위에서 돌아오든지 이쪽으로 돌아간다든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생긴 집은 이 지형도가 안 나와서 그런데, 지형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전원주택업을 하고 전원주택의 설계들을 많이 제가 제시를 하기 때문에 보면 바로 알아요. 이게 나한테 맞네 안 맞네가 아니라 이 집의 지형은 굉장히 독특하겠구나,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이 건축주의 성향도 좀 다를 수 있겠구나를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현관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톡 집어서 말씀드리냐면, 현관 꼭 중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설계하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으로 현관을 들어가게 되면 현관 작지 않습니다. 양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벽이 보이는데, 실제로 바로 사람들은 벽이 아니라 대형 창호가 있는 쪽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바로 왼쪽으로 틀게 되면 넓디 넓은 주방 거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 거실에서 이 통창 쪽을 바라봤을 때 통창으로 나갈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뷰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때문에 맨 끝에 있는 주방에서 이 통창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도 굉장히 긴 거리, 먼 거리를 볼 수가 있어서, 거실에 존해 있든 주방에 존해 있든 이 집의 주인분이 이 거리감과 이 길이감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못난이 땅으로 불렸던 어떤 남향을 취하지도 못하고 현관의 형태도 고전적인 형태를 띠지도 못하는 이 설계 한번 유심히 지켜보길 바랍니다. 집을 완벽히 돌림으로써 개인 사생활도 취하고 뷰도 취하는 이런 설계들을 건축주님들께서 많이 보셔야지 개인적인 구상력도 띄어진다고 봐요. 고전적인 형태를 띠지 못하니까 이 땅은 나쁜 땅이야, 못난이 땅이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여러 가지 설계안들, 과감한 도면들을 보면서 이런 집들은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나가는구나를 얻어가셔야 되지, 이 집의 도면은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면은 월간 홈트리오를 보시는 재미가 굉장히 떨어질 거다라는 게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평면으로 다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벽이라고 불렸던, 현관에서 벽이라고 불렸던 부분들이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꾸며져 있고, 다용도실 옆에 벽으로 보였던 현관에서 들어오는 복도를 따라가게 되면 이 집 1층에 방이 없죠. 바로 화장실 쓰시고 바로 계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층도 전부 다 퍼블릭 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올라오자마자 계단을 따라서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1층, 2층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배관의 직관적인 연결 이런 것들은 실용성 그리고 사용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이제 하자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층을 보게 되면은 1층에 어떤 방들이 2층 다 있어요. 안방이라든지 작은 방이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2층에서는 온전히 자기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로 다 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의 백미인 다락의 평면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다락은 사용 면적, 활동 면적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락으로 올라오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쪽이 가장 높은 공간이어야 돼요. 들어가자마자 높은 공간이어야 되고 거기가 활동 면적이어야 됩니다. 그곳이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다락을 쓸 수 있거든요. 다락은 저같이 키 큰 사람들이 쓰기에는 좀 불편하다고 느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활용도가 점점 창고화된다든지 못난이 실로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이 활동 면적에 대해서 건축주인들께서 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서비스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걸 활용을 꼭 하겠다라는 전제하에 이 비용을 들여서 다락을 쓰셔야 되고 용적률이 떨어지는 곳, 다락을 꼭 만들 수밖에 없는 곳 아니면 건폐율이 너무 떨어져서 용적률만 높은 곳이 있어요. 용적률이 높은 곳에서 다락을 꼭 쓰셔야지만이 이렇게 활용 면적이 높은, 활동 면적이 높은 다락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을 크게 만든 곳들을 보면 그 대지가 가지고 있는 법적 요건들이 건폐 용적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단점만 이야기할 수 없죠. 또 뭐 건폐율 용적률 작다고 해가지고 또 못난이 땅이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락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다락을 활용하려면 외관에서 확실하게 활용 면적이 높은 지붕을 취할 거고요. 그 활용 면적이 높은 곳에서의 나의 행동 양식들, 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한 다음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이 주택이 지어진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굉장히 높아요. 다락이 있기 때문에. 외관적으로도 굉장히 큰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못난이 땅에서 옆으로 확 돌려놨던 이 모습 때문에 이 과감한 설계들을 할 수 있어서 건축주님들께서 오히려 스터디하고 공부하시기에 좋은 설계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집의 총평을 드리자면 내가 못난이 땅, 법규를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건축주님들께서 과감한 설계 방향들,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집의 총평입니다. 감사합니다.